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합지수의 8월 둘째 주 장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상승한 249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저항선 역할을 하던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83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폭이 확대된 3.4%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이죠.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요,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자, 일본 증시가 지난 금요일 0.8% 상승을 했고, 대만이 2.2%, 중국 증시도 1.1%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대만과 중국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죠? 보합권 정도 혼조 마감인데요. 대만이 0.2% 상승에 그쳤고, 중국 증시는 0.8%나 하락 마감했는데, 자, 그 이유는 미국 하원 의장이 있죠. 대만에 방문을 하면서요, 이 대만의 독립 문제로 한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탄력이 약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자, 이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0.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락인 0.5% 약세 마감이네요. 자, 독일 증시는 0.6% 전반적인 약세인데, 자, 이렇게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선진 지수가 하락한 배경을 보면요. 자, 고용 지표가 호조됐죠. 비농업 신규 고용이 52만 개로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치 2배나 좋아졌죠. 자,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은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러한 영향으로 금리 인상폭이 한 0.5% 정도 되지 않나라는 완화가 됐는데, 다시 금리 인상폭을 0.75 확대 우려로 조금 주가가 혼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 들어서도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자, 코스피 지수 보면은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6% 상승폭이 더 크죠. 왜? 올해 들어서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상승폭도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우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10% 상승에 그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9.8%,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이 업종 대표주들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하락한 배경이 고용지표 개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요, 다음 주에 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유가를 보면요, 90달러가 안 되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서부 텍사산 보면요, 배럴당 98달러 수준이요. 자, 89달러가 90달러 안 되는 수준은 우리가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 유가는 이미 하락한 상태다. 유가가 하락하면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다시 또 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음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폭이 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아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최근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열흘 중에 9일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 신호는 나오기 시작했죠. 또 지수가 지금 2490, 우리가 계속적으로 2300, 2200 갈 때도 이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평균 가격대는 2500에서 260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2500선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 돼서 완급 조절이 필요할 때 다음 주에 크게
두 가지 국내 증시의 이벤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10날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11일.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전후로 해서 좀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아까 코스피 기준으로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자, 미국 다우라든지 나스닥은 이미 121선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다우 지수는 121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고, 오히려 이제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온 데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던 종목군들은 한번 빠져나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이 고점이 형성됐다고 보기 좀 저는 이른 게, 최근에 주가가 종합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좀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요. 바이오주라든지 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은 강한데, 뭐 반도체, 그죠? 시장 영향력이 큰 종목군은 오히려 지금 뭐 보합권에서,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강보합, 약보합에서 혼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 고점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또 옵션 만기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쾅쾅 쳐서 지수가 이 121선 정도 수준에 가면 아마 좀 조정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만약에 최근 같은 장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좀 상승을 다시 하는 그런 모습.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과열 큰 폭의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점이 찍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번 반등장이 9월 FOMCA 9월 22일이에요. 또 추석이 9월 중순경에 있죠. 이 이후까지는, 그러니까 요 전후까지는 아마 조금 상승세는 나온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21선과 최근 바닥권의 박스권 장세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9월 하순경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구체화된 경기 지표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테고, 만약에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지수는 더 추가적으로 뭐 2,8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서, 뭐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하순 때까지는 뭐 종목별 뭐 차별화 장세는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일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한 종목은 좀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좀 수급도 크게 개선되죠.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2조 3천억 매수인데 이번 달 5일밖에 안 됐는데 1조 4천억이에요. 그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조금 경계심은 갖자란 말씀드리고,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물론 유료입니다. 8월 7일 날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강의 한번 자세히 내용 볼까요? 그렇죠? 2022년 8월 7일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 그렇죠? 7호선 13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고 주차는 무료입니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요. 그렇죠? 회원은 3만원이네요. 자, 내용은 8월 안도랠리 장세 전망 및 손실 회복을 위한 주도주 분석,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엔터주, 바이오주, 2차전지,
뭐 반도체 여러 등등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은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갈 가격대 정도 2500선 육박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TV에서 계속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주장했던, 그래서 저는 전기전자 최근에 침체죠. 아마 뭐 네페스라든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권에서 행보하는 그런 지루한 모습이고, 또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자, 5G 통신 장비는요, 지난 8월 4일 날, 그죠? 그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인도의 이동통신업체 바티 에어텔과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강한 탄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5G 통신 장비에서 중요했던 KMW죠. 안정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 추가 매수는 좀 부담이 돼요. 하지만은 갖고 있는 물량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조금 주가가 침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전 종목을 뭐 한 종목 정도, 정도 지금은 유지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기아, 현대차라든지 자율주행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또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인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주는 있으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무지 강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업에 대한 시장에서 이미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매도를 물량을 줄이지 말라. 왜? 사람 심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올라간 종목부터 빨리 차익을 실현하고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미 어느 레벨을 넘어섰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맞지만은 한번 크게 올라갈 때마다 그것도 한 20%씩 조금씩 줄여 나가야지만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하나솔루션, 삼강 LNT는 역사적인 고점 파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K 좀 업종 대표죠, 그죠?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그리고 또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오주들, 그죠? 그리고 저는 이 K컬처,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이 바이오나 친환경 에너지를 뒤따라가는 주도주로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바이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알토젠 상당히 강조했죠. NK맥스 강조한 종목군들 상당히 뭐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바이오주들 주도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엔터주, JYP라든지 SM, 만약에 하이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신규로 엔터주를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JYP나 SM 정도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 요 정도 계속 해서 여기도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보유하고 기타도 뭐 이제 음식료라든지 리오포닝 경기 재개죠. 주들도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 리오프닝주도 많은데 저는 음식료에서 CJ 제재당 좀 길게 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제품 가격에 전이돼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근데 곡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죠. 그렇죠?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두세 달, 세네 달 그렇게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과거 또 곡물가로 인해서 제품가 인상했던 이런 효과, 실적 호전이 그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CJ 제일제당 지금 거의 뭐 바닥권,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뭐 롯데관광개발, 뭐 호텔 신라, 클리오, 그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종목, 그죠? 지금 아직 시장 흐름이 움직이지 않는 뭐 전기전자라든지
5G 통신 장비 한 종목, 그리고 자동차 친환경 한두 종목,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바이오 K컬처, 그래서 뭐 한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지금 못 가는 종목도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반도체 지원책이 계속적으로 육성책이 나오는데 이 치포 동맹, 그러니까 중국을 제한하는 그러한 동맹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커져요. 또 여기다가 하반기 업황 둔화. 근데 지금 흐름이 시장 흐름과, 그러니까는 친환경 바이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원체 세게 가다 보니까 좀 전기전자가 쉬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반도체 전기전자 쪽 움직임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종목 정도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 스마트폰 쪽에 좀 좋은 이벤트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8월 10일 날 미국 뉴욕에서요, 이 폴더폰을 공개를 하죠.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 폴더폰 판매량이 한 1450만 대로 전망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본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는, 그죠? 이 KH바텍 부품주들 관심 필요한데,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뭐 인터플렉스인데, 저는 이 중에 KH바텍이 조금 좋지 않나. KH바텍이 삼성전자 폴더폰의 신지를 제공을 하죠. 그거 이제 폴더폰이니까 접는 부품인 것 같아요. 신지를 생산을 하는데, 점유율 한 90%로 독점적 지위가 좀 유지될 걸로 보는 이유는, 이 4세대 제품의 신지 구조 변화에도요, 이 가격이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또 폴더폰의 절대 출하량 규모가 크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KH바텍이 그동안에 독점인데, 지금 이제 2원화, 3원화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아까 말한 대로 절대 출하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원화에 대한 필요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나. 거기에 따른 수혜. 파인테크닉스는 내장형 신지 생산 업체죠. 폴더폰 관련 부품 비중이 한 72%인데 올해 한 80%까지 증가할 거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폴더폰 공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 한번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KH바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도 주가 상승하고 최근 조정의 양상인데요. 그죠? 근데 이 외국인들이 좀 꾸준한 매수세, 오히려 개인들이 조금 최근 조정 상승장이에요. 좀 물량을 줄여나간 모습인데, 이 이평선, 그러니까 뭐 25,5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이 종목이 2만원이 깨진다면 바로 손절을 범위해서 2만원과 25,5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한번 단기적인 관점 한번 진입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쩔쩔하게 뭐 한 10% 정도만 바라보고, 어차피 이 과거에도요, 어떠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고 출시가 돼서 물건이 조정을 받다가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개 한 좀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갔다가 공개하는 이후에 한번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파인테크닉스, 저 파인테크닉스보다는 오히려 좀 KH바텍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KH바텍 단기적인 관점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지난번에 이수화, 그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좀 타이밍이 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수화학은 이수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인데, 이 재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원료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작년서부터 이거에 대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죠. 자, 이수화학은 국내 유일 이 황화화합물 상용화 업체로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황화수소
독재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60% 고성장이죠. 또 4분기에 고체 전해제 원료 플랜트 공장이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는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제일 빠른 게 일본의 도요타인데 뭐 2025년이니 2027년이니 뭐 2030년이니 그 안에 상용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흐름도 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전고체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수화학에 대해서 이 전고체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원재료에 해당하는 황화리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와 함께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6월에도요, 미국 솔리드 파워하고 전고체 원료인 황화리튬 공급을 위한 업무 해야 MOU를 체결했다. 이때도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달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 강한 하방성을 유지했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상당히 좀 떴는데 최근에 이제 전고점 수준에 좀 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14,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5,500원의 지지 확인이 필요한데 15,500원 수준에서는 기준으로서는 한번 관심 갖고서 단기는 18,000원, 손절은 15,200원 좀 단계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수화학. 자, 이수화학이 저 여기 있네요. 자, 이수화학, 그죠? 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는 수준이죠. 그래서 연중 고점이에요. 지금 이제 이 16,000원대가 이번에 16,000원 찍고 조정을 받는데 어제 저점이 15,550원이죠. 저는 요 가격대, 그죠? 한 15,000, 그러니까 요번에 장대 양봉 나왔던 이 15,000원, 500원 수준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것이 15,200원이 깨지면, 그죠? 좀 조정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어제 모습도 비록 마이너스가 이틀 정도 나왔지만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어제 21만 주,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개인들 매수가 적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15,000 뭐 한 500원 전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저는 패턴 유형별 많이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렇게 구분했고 그런 업종별로 구분한 거고 그리고 또 유형별로 지금 하방 경직 종목이냐, 그죠?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냐, 그 비중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방 경직, 상당히 센 종목이죠. 그 종목 중에 하나로 한 종목, 이수화학 하나,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죠. 아까 말대로 좀 전기전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들도 상당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그죠? 우리가 관심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자꾸 돌기 때문에. 자, 삼성전기 2분기 실적은, 그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 전년 동기 비해서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12% 감소해요. 그죠? 그 이유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중국의 지역 봉쇄로 인해서 전기 제품의, 그죠? 수요가 줄어들면서 좀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전분기 돼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시장 전망치는 어느 정도, 그죠? 도 나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MLCC가 그동안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그죠? 정자형과 자동차용, 이 MLCC가 크게 증가하고, 또,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실적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다. 자, 올해도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역속 신고가를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
올해도 뭐 지금 전망치는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채취는 가능하고, 특히 중국의 지역 봉쇄 좀 해제와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이 2분기 상당히 부진했는데 좀 회복 정상화가 기대된다. 그죠? 거기에 이 카메라 모듈의 테슬라 공급 쪽, 그래서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또 MLCC도 자동차용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 여기 보면은 올해 자동차 MLCC에 대한 성능 검사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삼성이 중국 텐진 공장에서 자동차 MLCC에 대한 생산 능력 수준을 점차 늘려갈 것이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눌려있다 보니까는 못 가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했을 때 오히려 한번 이러한 타이밍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자, 그렇죠? 삼성전기 한번 움직일 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지수가 벌써 2,500선이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은 됩니다. 철저하게 뭐 한 10%, 그죠? 해서 뭐 2박 3일이라든지 조금 짧게 좀 치고 다니는 전략에서 단기 관심 종목 이수와 KG바텍, 삼성전기 정도로 우리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엔터주들, 그렇죠? SM, JYP,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요 종목도 꼭 한번 관심. 저는 8월 달에 가장 좀 길게, 아까 그 단기 종목이 좀 긴 흐름으로 주도주 부각 가능성이 큰 종목은 저는 엔터주에서 탄생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죠. 예, 리오프닝 수혜주죠.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은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지금 NK맥스 벌써 18,700원이에요. 이 바닥권 15,000원. 저점 대비하면 벌써 35%나 올랐어요. 좀 부담이 돼요.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가 맞지만서 빨리 많이 벌기 쉽지만은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수익을 nen다라고 생각하면, 자, 알테오젠도 보십시오. 그렇죠? 사면서 그냥 빵빵빵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따라가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 않나. 자, CJ 제일제당, 그렇죠?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뭐 아까 말한 엔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 사서 조금 기다려서 수익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일정 시점, 뭐 3개월, 6개월, 1년 지났을 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 정회원 가입 안내 유료 회원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 좀 상승세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긴가민가면서 안 샀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확신이 드는 모습이 들면서 매수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때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종목부터 크게 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